34페이지 화재죠, 화재. 화재의 정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1장에서는 연소를 봤는데, 연소. 모든 연소가 화재는 아니죠. 저희가 이제 우리가 1장에서 공부한 이유는 이 화재 때문에 연소를 공부한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 화재의 법에 딱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보통 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화재의 정의는 첫 번째,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광적인 연소 현상. 그죠? 예. 인간이 통제할 수 있으면 화재가 아닌 거죠.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연소를 화재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인간의 의도에 반해 연소하는 현상. 인간이 의도하지 않은 연소 현상. 그 다음에 인적, 물적 피해를 주는 연소 현상. 요 세 가지. 그래서 약간 문구가 좀 바뀌어가면서 문제가 나오고, 한 가지 또 나오면서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화재의 정의 세 가지. 법이라고 하면은 문구 하나 안 틀릴 텐데, 법이 아니고 일반적인 이야기니까 큰 틀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보고 있다. 자, 화재의 원인 나와 있죠? 뭐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죠? 보시고. 그 밑에 3번에 불꽃의 온도별 색깔. 불꽃의 색깔이 다 다르잖아. 그죠? 뭐 때에다 연한 푸른색이기도 하고, 오렌지색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건데,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도가 저온인 경우와 고온인 경우, 저온인 경우는 보통 적색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온의 경우는. 고온은 백색을 띈다고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저온의 경우에는 어두운 색을 띱니다. 그 다음에 고온은 밝은 색을 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큰 틀에서.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온도의 순서, 저온에서 고온으로 옳게 순서가 나열된 것은 이라는 거죠. 자, 가장 저온은 뭐야? 어두운 적색이죠. 그래서 암적색, 그죠? 그 다음에 고온은 뭐예요? 밝은 백색이죠. 휴백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가면 어두운 적색에서 그냥 적색으로 조금 밝아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휴적색, 황적색, 요게 조금 약간 그래요. 그죠? 그래서 뭐 우리 발그리니까 얘가 뒤려야 될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백자가 들어가면 이제 뭐 백자가 들어가면 요 앞에 백자 하나도 없죠? 백자가 들어가면 일단 고온이 된 거죠. 근데 백적색이냐, 휴백색이냐, 누가 더 밝게 보여요? 휴백색이 밝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좀 순서를 따라가는데, 요 두 가지가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제가 내는 게 아니니까 시험 문제는. 그래서 그거 좀 이해하시면 되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얘는 좀 할만해, 얘는. 근데 좀 어려운 게 뭐예요, 이제? 얘죠? 암적색은 몇 도예요? 700도, 그죠? 적색은 몇 도예요? 850도, 뭐 이렇게 등등. 휴백색은 얼마예요? 1500도, 그죠? 여러분들 이거 누가 쓰는지 알고 싶죠? 나도 그 사람 알고 싶어. 누군지 알고 싶어, 그죠? 이 사람 눈이 얼마나 정교하기 때문에 이걸 색깔로 이렇게 구분을 잘하는지. 확실한 건 남자는 아니야. 남자는 색깔 구분 잘 못해. 나는 그냥 이런 푸르스름한 색만 봐도 파란색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아이들하고 맨날 혼나죠, 그죠? 왜 녹색을 파란색이라고 하냐고. 그런 경우 많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도대체가 뭔데 색깔이 그냥 암적색부터 그냥 휴백색까지 나열을 잘해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랬어요, 누가, 그죠?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한 번씩 보셔라, 그죠? 자, 그 다음 오른쪽에 화재의 종류 및 특징 나와 있습니다. A급부터 K급까지. 이건 뭐 다 아시죠, 그죠? A급 화재는 일반 화재입니다. 일반 가연물 화재. B급 화재는 유류 화재. C급 화재는 전기 화재. D급 화재는 금속 화재. 아주 옛날에는 이렇게 D급까지밖에 없었어. 그리고 지금 2급은 가스 화재인데 2급까지밖에 없어서 D급까지 없을 때는 요 B급에 유류 및 가스 화재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유류와 가스의 차이점은 뭐야? 액체냐 기체냐죠. 상온에서. 공통점은 뭐야? 주성분이 똑같죠. 주성분이. 맞죠? 탄화수소였잖아. 그죠? 그래서 주성분이 동일한데 액체면 B급, 가스면 기체면 2급이다.
해서 2급. 그러다가 재작년에 K급 화재가 나와서 K급 화재가. K급 화재는 주방화재. 주방화재. 예, 미국에서는 진작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재작년에 들어왔는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주방에서 왜 기름을 많이 먹잖아. 그죠? 예, 뭐, 특히 음식점에서 기름을 많이 취급하고. 그래서 주방화재는 좀 전혀 달라요. 주방화재는 주로 무슨 화재겠어요? 식용유 화재겠죠. 식용유. 식용유는 여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전혀 달라. 물론 식용유는 맞아. 그죠? 그런데 여기 유류 화재나 가스 화재는 뭐에 의해서 불이 붙는 거죠? 인화야, 발화야, 대부분. 인화야, 발화야, 대부분. 인화죠. 그 자기 스스로 불이 붙는 게 어딨어. 보통 기름이나 가스는 누가 스파크를 튀겨서 불이 붙는 거잖아. 인화인데, 주방 화재는 뭐예요? 발화야, 발화. 발화야. 그래서 우리 후라이팬의 온도가 뜨거운데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기름의 발화점이 되면 불이 붙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전혀 달라. 이게 뭐 가정이라고 해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화재의 특성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방 화재에다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여기 분말 소화약제가 만능이로 보이잖아. 그 주방 화재가 일반적인 저 분말 소화기는 뭐만 안 되냐면 A, B, C급 소화기잖아, 저게. 그러면 A급, B급, C급에 사용 가능하죠. 근데 E급도 사용 가능해. 왜? 주성분이 동일하니까. 근데 D급은 안 돼. D급 금속 화재니까. 말씀 대략 드렸죠? 네. 그런데 K급에도 안 돼. 왜?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된다는 건 뭐야? 두 가지.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지. 쓰면 더 위험해져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쓰나 마나한 게 있는데, 쟤는 쓰나 마나야. 왜? K급 화재는 이미 불이 후라이팬의 온도가, 기름의 온도가 450도씨라고 그래요. 발화점이 450도시면 450도씨가 된 거야, 지금. 만약에 가스불 켜놓고 바로 기름을 둘러서 음식해야 되는데 가스불 켜놓고 핸드폰 통화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 그죠? 뭐 잠깐 하려고 했는데 전화 와서. 그러고 나서 왔다 갔다, 거실 왔다 갔다 하다 전화 받다가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불이 붙는 거죠. 그때 분말로 불 껐어. 불꽃 꺼지면 뭐해? 또 불이 붙을 텐데. 발화점 달궈져 있으니까. 그래서 주방 화재는 온도를 떨어뜨리는 게 제일 중요해. 맞아. 온도 안 떨어뜨리면 불 안 꺼져. 꺼졌다 다시 또 붙지, 불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온도 떨어뜨리는 방법이 뭐야? 원래는 K급 소화기가 따로 나와요. K급 소화기가. K급 소화기. 우리 집에도 분말은 있는데 K급은 없어. 그래서 K급 화재 발생하면 온도를 떨어뜨려야 되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물론 뭐 온도 떨어뜨리는 것도 있고 뚜껑을 덮는 방법도 있죠. 그죠? 예, 뚜껑 덮으면 제일 좋고, 예, 질식이고, 온도 떨어뜨리려고 그러면 냉장고 문 열고 배추 상추 막 집어 넣어야지. 그거 보셨지? 배추 상추 넣으면 불 꺼지는 거. 그게 발화가 된 게 꺼지는 거죠. 온도를 떨어뜨리는데 물 갖다 끼얹으면 난리 나고, 물 끼얹으면 기름이 튀니까 막 주방에다 불바다가 되는 거고, 그죠? 예, 배추 상추는 넣는다고 튀는 건 아니잖아. 그죠? 예, 집에 나르켜 줘야 돼, 엄마한테. 예, 엄마 또 막 너무 놀래가지고 물 갖다 뿌리면 안 되는 거고, 배추 상추를 항상 냉장고에 넣어놓고 있다가 그거 집어 던져야 된다고 말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K급 화재야, K급 화재. 여기 지금 백색, 황색, 청색은 뭐예요? 소화기에 보면요, 여기 보면 이렇게 A, B, C 써있죠. A가 지금 무슨 색깔이야? 백색. B가 뭐야? 황색. C가 뭐야? 청색. 그 색깔이야. 소화기 표지 색깔. 네? 표지 색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표지 색깔, 백색, 황색, 청색을 말하는 것이고, 그죠? 네. 어쨌든 화재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K급까지, 그죠? 네. 나오면 다 맞추겠지, 그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소화 방법은, 보통 우리가 일반 화재는 화재 발생하면 물을 뿌리잖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비열이 크기 때문에 냉각 효과가 우수하다. 그래서 사실 일반 화재만 물을 뿌리지 딴 데 안 뿌리잖아. 그래서 물 뿌리는 것은 냉각 소화. 나머지는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걔는 뭐야? 질식 소화죠. 건조사 피복이라는 것도 있는데 결국은 건조사로 덮어서 산소를 차단하겠다는 거지. 넓은 의미로 질식 소화. 그죠? 그 다음에 특징으로 보게 되면 A급은 백색 연기를 발생한다. 이런 거 조심해야지. 왜? 우리 생각이랑 다르잖아. 그죠? 우리는 여기 목재에 플라스틱에 불 붙으면 그게 백색 연기야? 흑색 연기잖아. 근데 시험 출제자는 백색이라고 그래, 그 사람이. 그러니까 틀리기 쉬운 거 조심해야 된다고. 일반 화재는 백색 연기, 유류 화재는
검은색 연기라고 돼 있죠. 오른쪽 끝에,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뭐 합격을 하고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백색 연기, 검은색 연기. 그다음에 일반 화재는 재를 남기죠. 그다음에 유리 화재는 재를 남기지 않죠. 그죠? 그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은 뭐 나중에 우리가 저 뒤에 가면 또 많이 볼 거니까 보고. 자, 괄호 1번에 일반 가연물 화재, A급 화재, 가연물의 종류, 목재, 종이, 섬유류 등등등 알고 있고, 대상, 주택, 공장, 음식점, 숙박시설 등등등. 그죠? 일반, 우리가 보통 화재는 전부 다 일반 화재가 많은 거고요. 특징, 그죠? 예. 나번에 고체 상태이므로 기체나 액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착화 에너지가 필요하다. 큰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하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소화 시 물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주수에 의한 냉각 효과를 이용할 수 있다. 그죠? 예. 물을 쓰면 냉각, 물을 못 쓰면 냉각이 아니라 질식일 가능성이 크다. 합성수지. 우리가 뭐 대부분 우리 주변에 일반 가연물 화재는 두 가지일 거예요. 예. 목재 아니면 합성섬유겠죠. 목재 아니면 합성수지겠죠. 합성수지. 합성수지의 종류는 크게 우리 교재는 두 가지가 있죠. 저는 세 가지로 봤는데요. 열가소성 수지, 열경화성 수지, 산소경화성 수지. 그런데 어떤 분이 출제가 낼까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고, 실제는 우리는 소방에서는 열에 대해서 어떠냐. 열을 가하면 가소성이 뭐지? 부드러워지는 성질이 있느냐. 열을 가하면 경화성이 뭐죠? 딱딱해지는 성질이냐라는 거죠. 우리 대부분 알고 있는 합성수지는 뭐예요? 열을 가하면 흐물흐물 녹죠. 그죠? 그래서 열 가소성 수지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야? 포리에틸렌, 포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PVC. PVC 가장 많이 알죠? PVC 배관 뜨거워지면 흐물흐물 녹고 이러잖아. 그래서 우리는 열 가소성 수지를 대부분 많이 보는데, 열을 가하면 녹는 수지다. 얘가 대부분의 위험한 합성수지죠. 열 경화성은 열을 가하면 딱딱해지는 성질인데, 딱딱해진다는 말보다 녹지 않는다라는 거지. 열을 가해 녹지 않는다. 그죠? 네. 종류 꼭 이거 암기하셔야 돼. 세 가지. 페놀수지, 요소수지, 멜라민수지. 여러분들이 이거 열 경화성 수지 보신 적 있어요? 어디서 봤어요? 집에 가면 많죠. 주방에 가면 남비, 뚜껑이나 손잡이, 주전자, 뚜껑 손잡이는 온도가 뜨거워도 얘가 흐물흐물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죠? 우리가 때에 따라 뭐 음식 하다가 깜빡해가지고 가스불 안 끄더라도 보면은 남비는 벌겋게 불 달궈져 있어도 그 플라스틱은 안 녹잖아. 그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보셨지, 여러분들? 당연히 그런 줄 알죠?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열 경화성 수지구나라고 하는 거야. 집에 가서 말해줘야 돼, 엄마한테. 그죠? 네, 열 경화성 수지라고. 안심하라고. 뜨거워도 안 녹는다고. 화재 위험성은 적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래 어머님이 안심하고 살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류 세 가지. 페놀, 요소, 멜라민 수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산소 경화성 수지는, 이거는 뭐 공기 중에 산소랑 만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화학 공장에서 산소랑 화학 결합을 시키면 딱딱해진다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종류 틀린 거 문제 많이 내잖아. 그럴 때 요 세 가지는 만들어 놔야지. 그리고 한 가지도 틀린 거 나오는데, 요거는 화재랑은 별로 관련은 없어요. 산소 경화성 수지라는 게 있다. 산소를 가하면 단단해지는 수지를 산소 경화성이라고 한다. 그죠? 예. 연소 위험성은 뭐예요? 어느 게 더 커요? 부드러워지는 게. 액체가 되겠죠? 부드러워진다는 이야기는. 예. 위험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다음번에 합성 수지 화재의 특징. 그래서 여기 그 요 세 가지만 암기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고 보시면 돼? 열 가소성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합성 수지 화재의 특징 뭐 읽어보세요. 제가 다 설명드린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 5번에 섬유류 화재. 섬유류 화재 읽어보세요. 그죠? 네. 천연섬유, 합성섬유. 섬유의 주성분은 유기화합물이겠죠. 유기화합물. 2번에 유류화재. B급 화재라고 했고요. 유류화재의 가장 대표적인 위험물은 사료위험물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연물의 종류는 사료위험물과 같은 액체 가연물을 말하는 것이고, 대상 장소는 뭐
우리 공부했잖아. 법규에서. 제조소 등 중에 뭐 사료유연물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징은 가번. 탄소수가 많을수록 연기색이 흑색을 띠며 연소 후 재를 남기지 않는다. 공부하셨죠? 그죠? 예. 나머지는 뭐 당연히 기름화재에 대한 거를 나보고 쓰라는 것도 아니고 고르라는 건데 못 고를 사람 누가 있어? 그죠? 맨 아래 마번에 전기의 부도체의 힘으로 정전기로 인한 착화의 우려가 있다. 자, 정전기, 전기 에너지죠. 정전기는 점화원의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목재나 플라스틱 같은 고체 가연물은 정전기를 가지고 점화시킬 수는 없겠죠. 뭐야? 유류화재나 가스화재는 정전기로 인해서 불이 붙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전기는 어느 때 발생한다고?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전기의 부도체. 전기가 통하면 양도체라고 하고 통하지 않는 부도체라고 하니까 부도체의 마찰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법규할 때 정전기 방지법을 3가지를 봤어. 그죠? 예, 기억나죠? 습도를 높인다. 70% 이상으로. 공기를 이온화한다. 접지한다. 요 3가지를 본 것 같아. 법규에서. 2가지가 더 추가됐죠? 도체, 즉 전기를 통하게 한다. 양도체를 사용하고 유류 수송관이 있으면 유속을 다른 말이 뭐야? 마찰을 줄인다라는 거야. 마찰. 정전기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의 마찰 때문에 발생하는 거니까. 자, 속도가 빠르면 어떻게 돼요? 마찰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 그래서 유속을 낮춘다는 말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4번에 사료유연물의 분류가 있습니다. 그죠? 예. 자, 공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특수유연물에서부터 동식물 주류까지 사료유연물이 있다. 그 유연물 구분하는 것은 교재 한번 볼게요. 가번, 특수유연물,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일기압에서 발화점이 100도씨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마이너스 20도씨 이하이고 B점이 40도 이하인 것. 그리고 이미 공부하셨잖아. 발화점이 낮으면 위험하고 비등점이 낮으면 위험하고 인화점이 낮으면 위험하다. 그러다 보니 기준을 제시하고 그거 이하인 유연물을 말합니다라고 했죠. 자, 다른 거 제가 그냥 볼게요. 특수인화물은 자, 먼저 뭐죠?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발화점 100도씨 이하인 것, 여기에 해당이 되거나 아니면 어때요? 인화점 마이너스 20도씨 이하이고 엔드죠? 이거이면서 이거인 거. 이하이면서 비등점이 40도 이하인 것. 그죠? 네. 얘는 딱 어떻게 했어요? 너랑 너 딱 지정을 했죠. 그래서 뭐 지금 그런 말 안 쓰긴 하는데 얘네를 뭐라 하냐면 특수인화물의 지정품명. 2개는 지정을 했다. 이황화탄소 들어본 적 있죠? 어디서 들어봤나요? 지난 시간에 들어봤잖아. 그저께. 위험도가 제일 큰 거 1.2, 44 그죠? 예, 이황화탄소 걔가 사료유연물 중에 특수인화물이네요. 그죠? 지정분명이고 그 다음에 이거에도 종류가 되게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종류에 그 중에 2개는 뭐야? 요 2개죠. 나머지는 뭐야? 기준이죠. 기준을 만족해서 이 안으로 들어간 것들이죠. 얘를 뭐라고 그래? 지정분명. 얘는 기준을 만족했다. 성질과 상태를 만족했다. 성상품명이라고 한다. 성상품명. 우리는 얘를 뭐라고 그래? 성상의 기준이죠. 성상의 기준. 얘가 중요해, 우리한테는. 어느 정도가 돼야 특수인화물인가요? 발화점 100도씨 이하, 인화점 마이너스 20도씨 이하이면서 비등점은 40도 이하인 것. 그죠? 자, 그 다음에 일석유류. 아세톤주발류는 뭐죠? 지정품명이죠. 지정을 했잖아.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야, 이제? 인화점 21도씨 미만인 것. 알코올도 나중에 보고. 이석유류, 등유, 경유 지정했죠? 나머지는 뭐예요?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 삼석유류, 중유, 클레오소오토유. 그 다음에 70도 이상 200도 미만인 것. 사석유류, 기계유, 실린더유 지정했죠? 나머지는 뭐야? 인화점 200도 이상 250도 미만인 거. 동식물유류, 동물성, 식물성 기름이죠. 인화점 250도 미만인 것. 자,
그러면 사류 위험물이 되려고 하면 인화점은 얼마를 넘어가면 안 돼? 동식물 유류든 그냥 우리가 석유든 250도씨 미만이면 사류 위험물이고 250도씨 이상이면 뭐예요? 여러분들 특수가연물 종류 암기하라 그랬죠? 특수가연물에 가면은 가연성 액체가 있어. 인화성 액체가 있고 가연성 액체가 있는데 뭐가 위험하다는 거지? 인화성 액체가 위험하다는 거지. 인화성 액체는 뭐니까? 사류 위험물이니까. 얘보다 인화점이 높으면 어떻게 돼 이제? 가연성 액체입니다라고 말한다는 이야기죠. 맞죠? 250도씨보다 높으면 위험물이 아니구나. 높으면 특수가연물이구나. 그죠? 안 한 게 하나가 뭐였죠? 알코올류. 나중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가지밖에 없어. 메칠알코올, 에칠알코올, 프로필알코올. 탄소 1개짜리, 탄소 2개짜리, 탄소 3개짜리. 많아지면 어떻게 돼? 위험성이 감소되잖아. 그래서 1개부터 3개까지 알코올에다가 변성알코올, 알코올 이것저것 막 섞어가지고 알코올의 성질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죠. 변화시켰다. 그죠? 네. 변성알코올. 요거 네 가지가 뭐예요? 알코올류입니다. 알코올류. 이 공부했던 거. 자, 그러면 기준으로 치게 되면 특수인화물은 발화점, 인화점, 비등점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거고 1, 2, 3, 4석유류는 인화점에 대한 기준만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위험성의 척도는 뭡니까? 인화점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 그죠?